안녕. 여러분의 동공부 친구 그레이스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따뜻해졌길래 신나는 음악을 한번 틀어봤어요. 역시 여름은 라틴, 보사노바, 그리고 이런 댄스 음악의 계절이죠. 이제 벌써 여름 기다려지는데요. 저는 여름을 엄청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따뜻해지자마자 기분이 완전 좋아졌어요. 오늘 이 책 가져왔어요. 오늘 저번에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렸던 하워드 막스의 투자에 대한 생각이라는 책이에요. 이제 음악을 좀 바꿔볼까요? 좀 조용한 걸로? 뭐 비슷하긴 한데. 기업의 가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업의 가치에 대한 얘기는 곧 우리의 매수하고도 연결이 되는 얘기죠. 여러분의 매수의 기술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매수를 잘하시는 편인가요? 투자를 하면 할수록 이 매수를 잘하는 기술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매수를 잘한다는 것은 아주 쉬운 것 같으면서도 너무나 또 어려운 것 같아요. 뭐 그러죠.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아라.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 그렇게 하고 싶겠죠?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고 싶겠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비쌀 때 사고 쌀 때 팔고 있나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클을 바꾸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답니다. 보통 여러분은 매수를 할 때 어떻게 결정을 하시나요? 요새는 뭐 유튜브 이런 게 많으니까 여러 가지 신문이나 유튜브나 그런 정보를 이렇게 보면서 예를 들어서 요새 뭐 좋은 그런 철강, 해운 엄청 올랐다. 너무 좋다. 그럴 때 이제 관심 종목에 담죠. 그리고 너무너무 올랐을 때 그런 매수 시점을 엿보다가 그 굉장히 오른 가격에서 조금 빠졌을 때 그때 매수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제 말이 맞나요? 그러다가 이제 그거에 대한 인기가 식어버렸을 때는 그랬을 때는 이제 고점에서 물리게 되는 거의 고점 가까이에서 물리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대부분 지금 계좌가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분들은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우리한테 아주 많이 주어집니다. 신문에서 주어지고, 그리고 요새는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보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게 많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좋은 기업을 발굴해내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데, 그리고 재무제표를 봐야 되는 것도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업의 실적도 봐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런 거를 다 기업의 가치를 봐야 되는데, 그것만으로 무조건 그런 기업을 우리가 샀다고 해서 잘 샀다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시점에서 그 기업을 사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좋은 시점에서 산 애들은 늘 어떤 파도가 이렇게 오고 뭐 출렁이거나 그랬어도 어느 정도의 그런 그러니까 시점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그런 이익을 계속 꾸준하게 내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부분을 택한 이유도 그것 때문에 제가 택해봤거든요.
2000년 1월 3일에 한 메모, 그 하워드 막스의 메모에 이런 게 있어요. 기업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결국 이 한마디로 가치 투자의 핵심을 요약할 수 있다. 기업의 철학이 좋아서라거나 사업이 좋아서 주식을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합리적인 가격, 싸면 더 좋은 그런 가격에 사야만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물론 그 기업의 내재 가치나 그 기업이 탄탄한가, 실적을 잘 내는가, 그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 그 내재 가치, 그것뿐만 아니라 증권의 가격은 크게 두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는데요. 심리하고 기술적 요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 기술적 요인에 대해서는 잘 모른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이 뭐 실적도 잘 내고 뭐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요인으로 공매도 세력의 그런 어떤 타깃이 됐고, 그게 이제 막 어떤 소문이, 안 좋은 소문이 나서 걔네들이 이제 막 이렇게 공매도가 돼서 가격이 내려가다가 신용으로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산 사람이 만약에 마진콜이 된 상태에서 억지로 주식이 막 나올 때, 그럴 때 만약에 우리가 주식을 살 기회가 생긴다면, 그런 싼 가격에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아주 좋은 그런 기회가 되겠죠. 근데 늘 그런 기회가 오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런 기회는 아주 드물지만 가끔은 우리가 이런 득템을 주식시장에 남아 있어서 계속 그걸 보고 있을 때 득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늘 이렇게 관찰하고 내가 사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늘 지켜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심리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워드 막스는 심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대요. 가치를 평가하는 핵심이 숙련된 재무 분석에 있는 반면, 그러니까 재무 분석을 잘하면 가치의 평가를 잘하겠죠. 가치의 관계를 이해하는 핵심은 대체로 다른 투자자들의 심리를 간파하는 데 있다. 투자자의 심리는 단기적으로 증권 가격의 기본 요소와 관계없이 얼마든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래서 뭐 어떤 좋은 소문이 생기거나 이러면 뉴스에 뭐 호재가 났다. 어떤 그 기업의 날씨에 호재가 났다. 그랬을 때, 그리고 뭐 누가 뭐 어떤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그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투자 의견을 냈거나 그랬을 때 그 기업에 갑자기 막 돈이 막 몰려서 그 기업의 주가가 이렇게 막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보통은 사람들이 그때 주식을 많이 사기 때문에 고점에 물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MSCI 그 지수에 편입됐다. 그리고 뭐 ESG 그런 게 이제 막 갑자기 이렇게 이슈가 됐다. 그런 이슈가 됐을 때는 그냥 빨리 사야지 빨리 사야지, 그리고 올라가면 막 더 올라갈 것 같고 막 빨리 사고 싶잖아요. 그게 사람들의 보통의 심리인데, 그랬을 때는 그걸 그냥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정말 사고 싶다 그러면 한 주만 딱 이렇게 사놓고 걔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고 있다가 사람들이 얼마 지나면 그거에 대한 그런 관심이 식거든요. 그랬을 때 그 주식을 사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방법이기도 하면서, 또 단점은 한편으로는 뭐냐면 이게 다시 한번 이슈가 돼서 어떤 올라가기까지의 그런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통은 사람들은 못 기다리게 되고, 아, 이거 또 이제 안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제 또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올라가지? 그러다가 언제 팔게 되냐면, 그게 이제 어떤 내가 산 가격쯤에 왔을 때, 아, 본전이라도 건져야지. 근데 그게 이상하게 팔고 나면은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워드 막스의 이 말이 저는 진짜 좀 공감이
많이 갔거든요. 음, 뭐라고 했냐면, 여기부터 읽어드릴게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회계나 경제학이 아니라 심리학이다. 중요한 것은 현재 누가 이 투자 대상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누가 관심을 두지 않는가이다. 미래의 가격 동향은 해당 자산을 매입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앞으로 더 많아질지 아니면 더 줄어들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투자는 일종의 인기도 테스트로 가장 위험한 행동은 최절정의 인기에 있을 때 자산을 사는 것이다. 잘하는 거죠. 여러분이 잘하는 거죠. 그 시점이면 자산에 대한 장점과 호평은 이미 가격에 포함되어 있고 매입할 사람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된다.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을 때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잠재 수익도 가장 높다.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투자 대상의 인기, 가격 등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잘 샀다. 그러면 또 이게 중요해요. 이 부분에 나와 있어요. 최악의 시기에도 상황을 잘 정리하여 주식을 팔지 않고 보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기 자본과 강한 의지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이 기업의 미래를 믿고 있고 이 기업과 계속 가고 싶어도 내가 만약에 뭐 신용으로 주식을 샀다? 그러면은 만약에 주식이 아주 뭐 어떤 악재 때문에 떨어지거나 뭐 어떤 외부의 어떤 일 때문에 떨어지거나 그랬을 때 뭐 마진콜 같은 걸 당해서 막 저절로 그냥 내가 팔고 싶지 않은데 팔아야 되거나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런 의지력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난 진짜 잘하고 있어 이거는 아니랍니다. 저도 가끔 뭐 이런 걸 많이 과거에는 또 더 많이 반복해왔고 지금은 뭐 아주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가끔씩 내가 또 그랬네 이렇게 하면서 반성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식 일지를 적는 게 사실은 그게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오늘 또 다시 해봅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요새 또 철강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철강 가격이 뭐 아주 막 장난 아니죠. 근데 제가 어느 회사라고는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회사가 아주 탄탄하고 빚이 없는 회사라는 거를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안에 재무제표라던가 그런 것도 보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봤을 때 이 회사는 내가 손해보지 않고 좀 길게 가져갈 수 있겠구나 하고 내가 그 주식을 샀는데 너무너무 안 오르는 거예요. 그 와중에 또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래서 철강이 어떻게 됐을까요? 엉망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굉장히 좀 지루한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이라는 게 그게 있거든요. 종결 욕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이거를 손해는 보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정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래서 뭐 조금 남겨두긴 했지만요. 저는 한꺼번에 다 팔진 않거든요. 항상 지켜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를 지켜보기 위해서 어느 일부분은 남겨두는데 그래도 너무 좀 본전의 시점에서 많은 부분을 팔아버린 거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그 후회가 담긴 그런 일지를 쓴 기억이 나네요. 어, 어쨌든
이렇게 매수와 매도의 기술은 하루아침에 이런 걸 안다고 해서 다 완벽하게 내 것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음, 매번 이렇게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서 쌓아 나가야 되는 이유도 그런 데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기술을 알고 있지만 완전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조금씩 조금씩 더 잘하다 보면 점점 더 아주 이 기술을 절정으로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오늘 해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 같이 공유해 보고 싶어요. 코스톨라니의 투자는 심리게임이다의 책에 코스톨라니의 신조가 있어요. 저도 이 신조를 되게 좋아하는데 코스톨라니 신조는 이거라고 합니다. 언제나 겁을 먹어라. 그러나 절대 놀라지는 말라. 언제나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상황이 왔을 때는 언제나 준비를 하고 있었던 내 마음은 그렇게 놀라지 않겠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런 놀라움보다는 내가 어떻게 이걸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오늘 해봅니다. 어떠신가요? 날씨가 따뜻해져서 저는 또 너무 행복한데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실까 또 궁금하네요. 여러분도 함께 저하고 함께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게 또 저한테도 하나의 큰 행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오늘 오후도 멋진 최고로 멋진 그런 어느 오후보다도 아름다운 그런 오후 되시고요. 그레이스와 함께 한 이 두서없는 이야기 준비되지 않은 두서없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즐거웠다면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레이스와 함께 이 이상한 투자의 세계로 쭉 계속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천연 발효종을 일주일 동안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끝내고 빵을 구우러 갈 거예요. 통밀빵을 구우러 갈 건데 여러분은 뭐 하실 건가요? 뭘 하시든 행복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풍요로운 하루 되세요. 사랑해요. 안녕.